안녕하세요. 이번에 차이나코드에 합류하게 된 28살 취업준비생 이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처음 오는 사람들 노래 한 번씩 하지 않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댄스 신곡식 같은 거 저는 그때 했었거든요. 다 했어요. 한 번씩. 네, 맞아요. 진짜. 다음 시간에. 다음으로 네. 하고요. 네, 제가 오늘 또 그러고 보니까 기업 그 주제가 또 중소기업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네. 제가 이제 또 이제 카페 가다 보니까 이제 취업 관련해가지고 그분들이랑도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그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뭐 시내 직장이라고 돼 있는 곳들을 봤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바디 브랜드라고 있는 데가 있고요. 그거 혹시 그 안마 기계 그거 맞죠? 그거 영화관 그 선수 와가지고 영화관 가면 그렇게 광고가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좀 편안한 것 같아 보이긴 한데 아무튼 비쌀 것 같아요. 엄청 비싸다 그래요. 네. 아무튼 그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있는데 나오는 사람이 없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거기가 이제 복지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내 직장. 일단 수영장이나 뭐 미용실 이런 건 되게 기본적으로 다 돼 있고. 미용실도 있어요? 미용실은 처음 들어봐요. 네일 아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신청하면은 거기서 이제 PT도 받아볼 수 있고 대박. 할 수 있는 헬스장도 다 있고. 병록 씨 눈이 반짝했어요. 헬스장 얘기 나오니까 눈이 반짝했어요 방금. 그래서 엄청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인기 많을 만하네요. 네, 그러니까. 에이스 프로젝트라는 회사인데요. 에이스 프로젝트. 이게 모바일 스포츠 게임을 만드는 회사예요. 이게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일단 좋은 거는 일을 하다가 자기 개발할 시간을 줘요. 하다가요? 하다가요? 네. 하다가 뜬금없이 근무 시간에 갑자기 잠깐 저 수영 갔다고. 그러니까 그다음 뭐 편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자기 자리에 올려놓으면 자기 개발 중이다. 독서를 한다거나 자기 스스로 그냥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환경이 되어 있고요. 일은 언제 하죠 그러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알아서 그냥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이렇게 그냥 솔직히 뭐 하루 종일 일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고 더 좋은 거는 이거는 삼시세끼를 줍니다. 근데 저녁을 준다는 건 야근을 시킨다는 거 아닌가요? 저녁 먹고 가면 되지.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저는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회사에서 저녁을 준다 그러면은 무조건 널 야근 시키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라고 들었거든요. 아니에요. 저 그 아는 형이 그 삼성 대기업 다니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삼식 다 주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먹고 퇴근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삼성이 그렇게 야근을 시킨다고 들었는데 오늘 중소기업이야? 아닌가요? 중국에서도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규모의 차이로 이제 대기업과 이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직원 수가 2,000명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3억 위안 이하. 그리고 총 자산이 4억 위안 이하면 중소기업이라고 치고요. 그 이상은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분께서 한국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중국에 관한 중소기업을 조금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좀 찾아왔어요. 첫 번째로는 우시샹의太阳能电力有限公司라는 회사인데요. 혹시 뒷부분은 유한회사 뭐 그런 이름이에요. 그렇죠.太阳能 혹시 아실 수 있으신가요? 현웅 씨 중국어 또 많이 하셨는데 太阳能 뭐 태양 관련된 네 맞아요. 태양 에너지와 관련된 회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칭다오 진왕集团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는 양초와 캔들로 엄청 유명한 회사예요. 그냥 생각을 했을 때 양초와 캔들만으로도 중소기업 정도로 어떻게 성장하는지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회사 자체가 다른 나라로 수출도 많이 한다고 해요. 워낙에 좀 예쁜 모양이나 아니면은 좀 특이한 모양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개발 많이 해서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하고 중국 내에서도 이제 매출이 엄청 높다고 들었어요. 저도 지금 바이두에서 요즘 핫한 중소기업을 찾아봤는데 주로 좀 은행권이랑
증권 회사를 많이 뜨더라고요. 주로 대도시의 중소기업을 많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네. 상해나 북경, 침천 이렇게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중국에서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한국처럼 진짜 중소기업 이런 느낌이 아니라 중국에서 중소기업은 좀 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중간층에 있는. 네. 그래서 중소기업 정도면 어느 정도 매출도 높고 직원 수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근데 요즘에 또 떠오르는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졸업하는 청년들이 거의 대기업은 지원을 많이 하는데 중소기업의 지원자 수가 좀 적어지고 있다는 맞아요. 그런 기사를 제가 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중국에서도 중소기업이 사람을 모집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엄청 한국만큼 좀 어려운 편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일단 중소기업 자체가 대기업에 비해서 복지나 연봉이 조금 떨어질 거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복지가 좋은 회사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좀 덜할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적게 지원하기도 한다고 해요. 네, 한국에서도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것도 조사해봤어요. 네, 조사 다 해오셨어요. 연봉 차이가 많이 커요. 그렇죠. 일단은 통계청에 의하면 이제 29세, 29세 미만에 있는 이제 직장인들의 대기업 연봉과 그러니까 중소 연봉을 평균적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1,400만 원 차이 나고요. 그리고 29세 이하, 20대. 그리고 그럼 한 달에 거의 100만 원 넘게 거의 100만 원이죠. 그죠. 그리고 30대는 2,500만 원. 그리고 40대는 3,800만 원. 제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제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이 수도권보다는 도시보다는 보통 이제 시골 서울 외곽이나 또 지방에 있거나 이제 시골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가려고 하죠.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도시에서 일하고 싶어하고 문화생활을 좀 즐기고 싶고. 실제로 이제 취준생들이 중소기업을 잘 안 가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1위가 이제 돈이 아니고 네임밸류거든요. 그리고 이제 2등이 이제 복지 이런 거고 3등이 이제 연봉. 돈이었어요. 3등이 연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돈보다는 이제 우선적으로 그리고 솔직히 사람이 나이가 어리면 가장 먼저 도전하고 싶은 데가 대기업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가는 것도 있고 인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다른 맥락으로 이렇게 찾아봤는데 대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이직하는 건 다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가는 거는 어렵다. 그래서 첫 직장은 무조건 대기업에 가야 된다. 그런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껏 저희가 중소기업의 거의 단점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저한테 죄송할 건 아니고요. 장점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중소기업 입사 시의 장점이 있나요? 저는 설계직을 가고 싶거든요. 기계 설계직 가고 싶은데 사실 설계를 한다고 해서 설계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장에 대한 그런 경험도 중요하고 그 제조 시스템이나 그런 걸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정도 도와다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설계를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인정을 받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다 같이 배우면은 이제 제가 설계할 때 다 참고해가지고 다 이렇게 더 일을 더 잘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장점이지만 단점이 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너무 혼자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 개발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면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요. 옛날에 한번 제가 이제 회장을 하고 있을 때 그거 이제 협업 요청을 하려고 직접 제가 사장님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장님이 놀래더라고요. 아니 왜 사람이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제휴를 갑자기 하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졸업하기까지 한 2-3곳 정도의 입사 해볼 생각이 없냐고 이렇게 요청을 좀 받았었고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보다가 얘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가져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무조건 이제 그게 또 이제 그 약간 법적인 테두리 안에도 있고 그러니까 공채나 이런 거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그런 부분이 많은 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살다 보면은 그런 기회가 많다는 게 좋은 진짜 기회가. 괜찮고. 저는 회사 분위기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냥 진짜 딱딱한 회사 분위기도 있고 근데 뭐 힘들긴 힘들지만 직원들 사이에 끈끈하고 좀 단결력 있는 그런 회사 분위기라면 좀 힘들어도 내가 배울 게 많고 그리고 스트레스는 덜 받을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그래서 그런 회사라면 입사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배울 수 있는 게 많은 회사를 이렇게 선택하고 싶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선택. 네. 디테일한 것들 말하는 거죠. 네, 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저는 자유도를 먼저 꼽고 싶어요. 만약에 이제 대기업을 포기하고 중소기업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정말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냥 거리낌 없이 제안을 먼저 하고 검토가 되면은 이제 제가 뭐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다던가 그런 걸 했을 때 서로 이제 막힘없이 서로 피드백 많이 해주고 서로 이제 으쌰으쌰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데만 있어요. 저는 이제 막 약간 좀 되게 간사한 사람이라서 막 말 한마디만 딱 갑자기 되게 열심히 하네 잘한다 이러면 갑자기 또 막 엄청 또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좀 간사한 인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만 있으면은 또 되게 좋은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평판도 되게 중요하겠죠. 중소기업이라도 약간 좀 괜찮은 기업이면 또 이렇게 SNS나 이렇게 뭐 일소문통이 더 좋아지니까. 근데 사실상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게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입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중점적으로 볼 게 뭐냐면 5년 뒤에 제가 있을 위치에 있는 상급자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근데 그분이 그냥 무기력하고 그냥 똑같은 그런 직장생활 하고 있다면 저는 이제 그냥 뒤로 안 돌아보고 나갈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소기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기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 그냥 능력도 안 키우고 계속 그냥 직장만 다니고 하면 되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노동법을 준수하는. 이게 진짜 아까 워라밸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최근에 주 52시간 이런 거나 뭐 대체 휴일 그리고 뭐 출산 휴가 뭐 이런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국가에서 장려하는 그런 노동법을 그냥 무시하는 중소기업이면 그만큼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또 그런 게 보이면 그냥 가차없이 나을 것 같아요. 마인드 엄청 좋네요. 대륙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 기업들 심층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남규 씨는 절제하실 분이지 과자를 진짜 좋아하시잖아요. 갑자기요? 알죠, 알죠. 쉬는 시간이나 촬영 전후로 간식 있는 데 가서 기웃기웃 계속 시장 조사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거든요.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실제로 그러고 있어서 제가 이 군것질 하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상 그 과자 주변을 기웃기웃 맴돌고 있는데 제가 이걸 아마 제 식탐대로 먹으면은 살이 어마어마하게 찔 것 같아서 절제를 하고 있는 편인데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보미 씨한테 들어야 되는지 보미 씨 항상 손 보면은 젤리에 과자에 막 바리바리 써들고 다니는데 사돈이 낱말하는 게 아닌가. 아니 근데 두 분 말씀만 들으면 나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빨리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보죠.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만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데요. 진짜 흥미로운 주제, 중국의 제과 시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요즘 마트에 가면 우리나라 제과 제품뿐만 아니라 수입 과자들도 정말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과자를 제일 좋아하고 또 이게 입맛에 잘 맞더라고요. 뭐 단짠 이런 맛도 있고 굉장히 담백한 맛도 있는데 중국 과자들도 조금 이런 특징이랄까 이런 게 있나요?
중국 과자도 단맛, 짠맛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는데요. 한국 과자와 좀 다른 점은 한국은 단짠이라면 중국은 짠 뭐 이런 느낌이에요. 달면 정말 달고 짜면 좀 많이 짠 자극적인 맛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중국에서 두 분이 가장 감명 깊게 드신 과자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쟁여놓고 먹는 과자가 있어서 오늘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직접 가져왔어요? 네. 아까부터 부스럭부스럭 네, 죄송합니다. 바로 이 과자인데요. 이게 약간 단단단단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요새 당 떨어진다 얘기하잖아요. 네. 당을 한 방에 채워줄 수 있는 단 과자. 우유 샌드의 느낌인데요. 네, 제가 좋아하는 당 과자입니다. 이렇게 쿠키 안에 이렇게 우유 샌드라서 커피랑도 시간은 없나요? 이따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샤치마라고 되게 유명한 약간 그 미국의 라이스 크리스피 같은 네, 그런 과자인데 안 가져오셨나요? 네네네 제가 하나 다 먹으려고? 네, 내 거밖에 없어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에 면을 튀겨서 물엿으로 범벅을 한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하고 달콤한 게 있고 또 그 중국의 왕자이라고 해서 뉴나이탕 연유 캐러멜 그 연유 사탕을 살짝 포장을 하고 있어서 먹을수록 그 우유 맛과 연유 맛이 함께 느껴지는 그런 캐러멜 제가 정말 많이 먹었었거든요. 네. 뭐 끝없이 얘기하라면 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끝없이 얘기가 나갈 것 같아서 잠깐 끊도록 하고요. 자, 이 중국의 제과 시장이 현재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시장이라고 하고요. 20여 개의 기업이 과자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2007년 이후로 제과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점점 커져가는 중국의 제과 시장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제과 기업들이 중국의 제과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하나, 국민 과자, 왕왕의 탄생입니다. 뭐 저희가 종종 이 시간에 많이 언급을 했던 과자 기업이기도 한데요. 중국에서는 또 국민 쌀과자로 굉장히 유명하죠. 네, 이 왕왕그룹은 쌀과자를 비롯해서 다양한 스낵, 유제품, 음료, 빙과류, 젤리 등을 생산하는 제과 기업인데요. 네. 1962년 대만 기업으로 시작해서요. 1983년 일본 회사와 제휴해서 왕왕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네. 회사 이름 왕왕은 왕성하다 할 때 왕자가 두 개가 있는 거라서 뭐 기세가 맹렬하다 이런 뜻인데 실제 회사가 왕성해졌으니까 아주 잘 지은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왕왕 과자 가든 종합 선물 세트는 중국의 가장 큰 명절인 춘절에 아이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라는데요. 네. 저희가 어렸을 때 이 과자 종합 세트를 받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직도 유효한 건가요? 춘절 즈음이 되면 이 왕왕 회사에서 춘지의 따리바오라는 그때 우리 옛날 그 시절의 종합 선물 세트를 내놓아요. 근데 약간 어린이 네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일단 다 담아봤어. 그래서 왕왕 제품들이 빼곡하게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인기 있는 선물입니다. 네. 저도 되게 많이 받아봤어요. 네. 네, 그래서 항상 그거를 혼자 먹으려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게 쌀과자라고 좀 가볍게 보셔서는 안 되는 게 왕왕그룹의 쌀과자가 출시한 이래 중국과 대만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단 한 번도 빼앗겨 본 적이 없다고 하고요. 네. 또 포브스가 선정한 부호 순위 1위를 여러 번 차지한 이력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왕왕그룹의 매출 구성을 보면요. 쌀과자가 53% 그리고 유제품류가 47%라고 하는데요. 이 왕왕그룹에서 나오는 다른 제품들 중에 앞에 국민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한 다른 제품이 있을까요? 그 예전에 저희 같이 먹었었던 것 같은데 왕왕 샤오만터 해가지고 작은 거 먹었었던 기억나죠? 네네. 네. 그게 굉장히 귀여워. 먹어보고 싶어요. 되게. 네, 이 과자도 있는데요. 네. 작은 빵 같아요, 그냥. 맞아, 딱 그 느낌이에요. 아주 작은 빵 같은 느낌. 이제 제가 아무래도 좀 우유 맛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유 맛인데 어렸을 때 그걸 요거 조금씩 먹으면 한없이 먹었던. 혼자 드셨구나. 한없이 혼자니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그걸로 샤워한토. 네. 이 왕왕그룹에 견줄 만한 다른 국민 과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이 있을지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둘, 동그란 초코 과자의 반전입니다. 이름을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이 효리 같은 똑같은 그 과자. 동그란 초코 샌드 과자 다들 아시죠? 그거 맞잖아요. 먹고 바로 웃으면 안 되는. 예, 맞아요. 초코 과자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과자가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하고 많죠. 또 쉽게 사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인들의 이 과자 사랑이 조금 남다르다고 하네요. 네, 이게 보니까 미국의 식품 기업 크래프트가 100여 년 전에 만든 과자라고 하는데요. 초콜릿 과자 2개 사이에 달콤한 크림이 발라져 있는 이 과자가 1996년에 중국에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또 엄청난 인기라고 합니다. 네, 중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과자 명단에 지금까지도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중국에 가면 한국에서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를 만날 수 있는데 제가 좀 특이한 종류의 올해 과자를 제가 좀 준비해봤어요. 아, 진짜요? 네. 또 갖고 왔어요? 네.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통으로 제가 이미 먹으셨네요? 아까 작가님이랑 PD님이 달라고 하셔가지고 본인이 아니라? 네, 저도 하나 먹긴 했는데요. 이렇게 모양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달라요. 아예 네, 그리고 맛도 티라미수 맛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거의 이 거의 한 섹션이 다 이 제품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컵에 든 것도 있고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이따가 또 끝나고 하나씩 맛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페이쌤 사랑합니다. 네. 아니 페이쌤이 직접 준비해 오신 이 과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에서 특히 인기를 끄는 이유가 이 중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맛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인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 중국에서 먹는 이 초코 샌드 과자가 맛이 정말로 많아요. 오리지널, 덜 단맛, 그리고 오렌지와 망고를 섞은 맛, 또 이 포도와 복숭아를 섞은 맛이 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오렌지와 망고 섞은 맛을 먹고 2번 다시 먹지 않아야겠다. 어쨌든 중국에 가신다면 다양하게 다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같은 과자라도 중국에서 팔리는 제품은 뭔가 더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예를 들어보면요.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우리나라 제과 기업인 오리온의 오 놀라는 감자 과자라고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뭐 토마토 맛, 망고 맛 이런 거를 또 선보인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제가 먹어본 최고이자 최악의 맛은 이제 오이 맛이었는데요. 오이 맛이요? 처음 먹었을 때는 헉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먹다 보면 좀 중독이 되는데 이것도 제가 여러분 한번 시식해 보시라고. 어머, 세상에나. 갖고 왔어요. 네, 아까 제가 지하철에서 다 들고 다니다가 우와. 정말 상인으로 오해받을 뻔했거든요. 약간 이게 푸딩 같은 통이네요. 네, 그 통인데요. 색깔을 보니까 오이 맛인가요? 오이 맛이에요.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 날 오이 거예요. 맛? 그리고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들어있거든요. 되게 맛있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새로운 왠지 안 땡겨요. 저는 사실 많이 먹어서 네. 두 분이 어때요? 대표로 씻고 얘기하세요.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네. 너무 맛있죠? 와 이게 처음 맛보는 맛이네요. 그 오이에 약간 그 비릿한 맛이 조금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오이 맛있게 향이 강하진 드시면 않아요. 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벌칙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벌칙으로요? 과자고요. 근데 저는 이걸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일부러 벌칙을 당하고 그랬었어요. 네. 아니 저는 이 오이맛 과자 처음 먹었을 때 그 오이 마사지 하다가 오이가 말라서 이렇게 입에 들어왔을 때 먹는 그런 맛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맛이 나서 좀 거부감이 들었는데 그래서 뭐 딱히 찾지는 않았었고. 네, 근데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거니까. 네네네. 네. 제가 이따가 이미 다 제가 먹으려고 이렇게 챙겨놨거든요. 네네네. 네.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맛은 중국의 김치 맛 과자가 생각보다 되게 맞아요. 많더라고요. 근데 뭐 김치 맛이 강하다라는 느낌보다는 김치 느낌이 얹어져 있다? 약간 매운맛이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김치 배추 맛이라고 해야 될까? 아. 좀 그런 맛이 있어서 좀 되게 우리보다 더 김치를 좋아하는 네. 느낌이 들어서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중국에서 이 오땡 과자가 까만색뿐만 아니라 다양한 맛을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가시면 색다른 맛을 즐겨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중국인들이 이 과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면 제2의 고향이 중국이다. 뭐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겠네요. 네, 2012년에 이 오땡 과자가 탄생 10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그 100주년의 생일도 중국에서 챙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중국인들이 사랑을 해주는데 미국 본사에서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상해에서 대대적인 100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중국인들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쵸. 이 오땡오가 중국에서도 오땡오인가요? 네, 그래서 그 오땡오의 그 발음 그대로 중국의 문자로 옮겨서
아오리아오라고 해요. 그래서 언뜻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래서 뜻이 특별히 있진 않고 그 이름 그대로를 사용을 했죠. 네. 자, 이렇게 중국인들에게 범국민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제과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처음에는 좀 매니아층한테 인기가 많다가 국민 제과 기업으로 점점 발전한 과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기업들도 마지막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셋. 어머 이거 사야 돼입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요즘 굉장히 핫한 간식거리가 있는데요. 뭘까요? 맞춰보시겠어요? 한국에서도 좀 핫합니다. 닭발? 늘 핫했죠. 최근에 떠오른 이슈는 아니었고 항상 취두부를. 곤충류 아닌가요? 그건 핫할 리 없지 않겠습니까? 정답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 네, 물론 요즘 갑자기 핫해진 것은 아니고요. 중국인들은 원래부터 견과류를 좋아하는데요. 더욱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는 온라인 판매 덕분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견과류 온라인 시장을 뜨겁게 달군 기업이 있었는데요. 이름에서 산지송슈라는 기업입니다. 산지 하면은 세 마리, 송슈 하면 다람쥐. 세 마리 다람쥐? 네, 세 마리 다람쥐라는 뜻인데요. 이게 패키지가 일단 너무 귀엽고 또 이름도 한 번 들으면은 딱 각인이 돼서 90년생에서부터 00년생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을 하고 있는 식품이라고 해요. 네. 이 산즈 송슈는 맞아요? 잘했어요. 네. 중국 최초 인터넷 식품 브랜드이자 최대 판매 규모를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네. 오프라인 매장이 거의 없는 것을 감안한다면 놀라운 매출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이게 식품업계에 등장한 지 5년 만에 이룬 성과라고 하는데 실제로도 좀 인기가 많나요? 네, 이 중국인들은 산즈숑수의 이 제품뿐만 아니라 세 마리의 다람쥐 자체도 인기가 많아서 애니메이션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뭐 호두, 깐 호두, 조금 덜 말린 호두 등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중에 제가 꼭 사 먹는 건 피스타치오. 정말. 네. 동감. 맥주 도둑이죠. 네, 아니 사실 원래 중국의 견과류가 굉장히 맛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잣은 오히려 중국 거를 더 많이 찾고 칼신코와 그 파스타치오도 정말 좋아하고 특히 저는 이 마카다미아 제품을 제일 좋아하는데 약간 뭐랄까 한국의 밤 패키지 있는 것처럼 먹기도 편하고 맛도 있고 해서 그냥 컴퓨터 막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먹기에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느새 한 봉지 없어지지 않아요? 나 분명 한 2개 먹었는데 없어요. 껍데기 잔뜩 있고. 네, 4명 다 과자를 좋아해서 이번 기업 리포트 시간 내내 4명의 눈빛이 다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붙지 않는데요.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쇼핑하듯이 중국인들이 어떤 제과 제품을 좋아하고 또 요즘 중국에서는 어떤 제품들이 인기가 많은지 스캔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트렌디함보다는 꾸준히 오랜 사랑을 지켜오고 있는 중국의 제과 제품 시장, 앞으로는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중국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차이나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再见，拜拜。